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오랜만에 두 분의 합체를 저희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방송이 안 돼. 마비야 마비. 김준일 안 나오니까 지금 막. 제가 참 그런 게 네. 제가 놀러 다니는 거를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어디 갔다 왔어? 이제 일본에 네. 그 최남단에 이시가키라는 섬이 있어요. 대만이랑 되게 가까운데 대만이라. 거기가 올해 4월달에 그 항공사가 직항이 생겼어요. 오, 그래서, 한국에? 예, 네. 한국에 있는 오, 저가 항공사가 예.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에메랄드빛 바다를 오. 제일 짧은 시간 내에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거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갔다 좋았어요? 얼굴이 더 까매졌네. 좋아졌네. 좋아졌네. 아니 남들은 선거운동하느라고 까매지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풀로 가야 된다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잘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예. 뭐 어떻게 일본을 갈 수 있냐 그러는데 이게 또 한국이가 그러니까 민간하고 이거 정치는 또 분리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죠. 예, 여행 가야죠. 가야죠. 그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와야죠. 그러니까요. 예, 서로 많이 왔다 서로 갔다 왔다 해야죠. 갔다 해야죠. 예, 그러면서 또 우리 과거사 토론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알아야죠. 네. 자, 스튜디오가 냄새가 진동해서 이거 빨리빨리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좀 그냥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광고. 운림가 완전히 반했어요. 네. 전라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를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 마세고장 전라담도 광주에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창업을 하셨어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으로 시작을 해서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치 명가 운림가. 첫 번째, 자,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중요한 상은 다 받으셨습니다. 총 3관왕을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 무려 27번의 수상 경력이 최상의 김치 맛과 퀄리티를 증명합니다. 자, 두 번째. 그냥 국내산 김치가 아닙니다.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의 원재료와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그리고 2년 숙성시키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액젓, 그리고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 이 손꼽무가 뭐냐면 손으로 따는 거야. 가위로 자르지 않고 칼로 쓱 썰지 않고. 이런 손꼽무 고춧가루 모든 양념,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까지 최상급만을 고집합니다. 매콤 알싸한 맛, 부드러운 쪽파와 비빔 양념의 재료를 아낌없이 버무린 쪽파 김치. 산지에서 갓 재배해서 당일 생산한 신선한 여름별미 제철 파김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사냐?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ASMR 할까? 변호사 지난번에 오이김치.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파김치예요. 같은 데인가? 같은 데. 와, 진짜 맛있다. 같이 진짜 맛있어요? 설명해 줘. 난 개인적으로 맛 표현. 난 맛 표현 잘 못하는데 네. 난 개인적으로 육식주의자예요.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일단 입은 좀 닦아야 되겠다.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다 김치. 너무 맛있어? 예. 얼굴에 묻었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쪽. 거기 그쪽에. 예. 그 정도로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요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어디 거라고 이게? 운림가. 그게 어디 지역이 어디인 거예요? 전라남도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광주. 50년. 그러니까 김치는 호남이야. 제가 뭐 그래. 지역을 차별하거나 뭐더 하려는 건 아닌데. 해도 돼. 미안해. 훨씬 맛있어. 김치는 호남이야. 호남 맞아. 김치는 예. 저는요, 그 진짜 얘기하는 건데 파김치를 계속 사서 먹어요. 파김치가 가장 좋은 데가 우리 육식주의자. 그러니까 육식주의자가 원래 파김치랑 이거 고기를 먹어야 맛있거든요. 삼겹살 먹을 때 파김치 제가 있어야 특히 돼. 파김치를 좋아하는 게 라면이랑 먹을 때 맛있어. 저는 라면이랑 라면. 잘 먹어요. 이 파김치. 근데 이제 우리 딸이랑 같네. 그러니까 배추김치보다 파김치가 더 맛있어. 근데 이제 파김치가 종류가 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자면 좀 익힌 것과 안 익혀가지고 매운맛이 이렇게 세게 팍 퍼지는 게 있잖아. 예. 이거 후자야 지금. 후자야? 저는 이걸 좋아해요. 근데 이 매운맛이 입에서 팍 퍼지는 게.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그치. 익혀지겠죠. 익히면. 그러면 조금 매운맛이 줄어드는데
기가 막히다 진짜. 맛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명품 느낌이고 맛있고 밥하고 딱 맞아요. 와, 제가 이 표현 같은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아까 우리 또 김준일 형님 얘기하시니까 고기랑 먹으면 최고겠다. 이 생각에 불현듯 들면서 고기 먹고 싶네 갑자기. 그치. 김치 선전하는데. 그 삼합하고도 잘 어울려. 아, 좋다. 예, 이 파김치는 진짜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참 다듬기가 힘들어요. 파김치 이게 쪽파가 그래서 호남에는 대파김치를 하는 데도 있어요. 맞아. 양파김치, 대파김치가 거긴 김치 종류도 많잖아요. 많아요. 호남은 많죠. 정말. 요즘 쪽파가 비싸가지고 대파는 싸서 그래서 대파김치 담아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 진짜. 가격 너무 비싸요 요즘 쪽파가. 그래요? 아니 그 김치 같은 거 이런 말 좀 그렇죠. 김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맛있는데 뭘 합니까? 사 먹자, 사 먹어라 싸다. 나는 이렇게 보면 이름이 되게 네. 우리 어머니 들으면 싫어할 소리지만 김치 같은 거 하지 마소 경상도에서 해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망주가 그냥 표현을 못해요. 우린가 거 사 먹자 그냥. 사 먹자, 그냥. 어머니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사 먹읍시다. 내가 예, 어머니 협상해야 사드려야 되겠다. 되겠다. 어머니 사드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진짜 나 농담이 아니라 이거 주문해야 될 것 같아. 주문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바로 너무 맛있어. 와 진짜 그 정도야. 와 근데 진짜 지난주에 오이김치도 너무 오이김치 맛있다고. 최고였어요. 예 진짜 나 그날 다 먹었잖아, 감동이야. 아예. 그러니까 다 드시고 가셨어. 그러니까. 자 빨리 그 드시고요. 다음에도 우리 후식을 해야 후식을 해야 돼. 밥 먹었으니까 후식 먹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타임쿡에서 준비한 경북 부사 이번에 경북이야. 경북이요? 고향 얘기 나왔어. 경북 부사. 네. 오늘 완전히 저기 영호남 대화합이야. 화합이야. 지역 통합이야 오늘. 네 경북 사과 세척 사과를 소개합니다. 세척했어? 예, 그냥 드시면 돼. 그냥 바로 그래? 잡수시면 그래? 돼. 예, 하나 먹어야 껍질째 한 입 건강하게 한 입 경북 부사 세척 사과 소개하겠습니다. 씻지 말고 그냥 뜯으세요. 뜯어. 예, 언제 어디서든 하나씩 위생적인 개별 포장의 사과입니다. 아이들 와 이거 어떻게 와 선수다. 어떻게 저걸 쪼개지? 살아있네. 난 못해. 난 못해요. 안돼. 일만 하지 말고 좀 운동 좀 해라. 아, 이거 운동 상관이 있나? 손이 작아서 그러니까 그래요. 손이 예, 괜찮습니다. 그냥 드시면 돼요. 야. 믿고 먹는 경북 안동 청송 지역의 부사입니다. 아 요새 사과 비싼데 건강과 편리함을 한 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북의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가 만들어낸 달콤하고 아삭한 부사. 전문 세척으로 껍질째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십니다. 껍질에 영양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드실 수 있게 아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세척 사과는 1차로 오존 발생기를 이용해서 버블 세척을 하고요. 2차로 고압 세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완전히 건조한 사과를 세척 사과 개별 포장지에 넣어서 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상품의 구성에 따라서 그 생물의 특성상 크기, 모양, 색상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도착하면 냉장 보관하시고 하나씩 드시면 아삭함, 달콤함을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싸다. 세척사과 부사 10개에서 13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2kg에 21,000원이에요. 마트에서도 이렇게 못 사. 너무 예. 싸다.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할인 팁 있어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신청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꼭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 근처입니다. 오. 제가 어릴 때 의성 살다 청송 살았거든요. 아 진짜. 거기는 사과가 많이 나요. 오. 안동, 청송, 의성 그런 데. 그 사과고. 네. 근데 여기가 좀 박지훈 변호사 거의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흠집도 없는데 네. 너무 맛있고. 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당신이 아는 그 사과 맛의 최고의 맛입니다. 오. 사과가 예전에는 막 종류가 많은데 이걸 다 부사 이런 걸 네. 통일이 됐거든요. 부사 중에 가장 맛있는 적절하게 달면서도 아주 식감 좋은 최고의 사과가 아닌가. 네. 그리고 전 좋은 게 안 깎아도 되잖아. 예, 그죠. 너무 좋아요. 와, 껍질 맛도 있네. 맛있네. 아니 근데 원래 과일은요. 껍질을 꼭 같이 먹어야 돼요. 네. 여기에 영양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만 농약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집에서 그 과일 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씻어서 잠깐 담가놨다가 이제 네. 먹는데 네. 그런 번거로운 걸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네, 그 세척해서 그쵸. 오니까. 네. 그러니까 껍질이랑 꼭 같이 드시면 좋고. 네. 이제 이게 사과가 저는 사과를 먹을 때 보는 게 당도도 있지만은
그 이제 식감이 있거든요. 네네, 너무 맞아요. 푸석하면 안 되고. 베로니카님이 물어보셨어. 부사 아삭합니까? 아삭해요? 아삭해요. 아삭해. 거의 두 사람이 지금 냉부 같아. 궁금해. 사과 너무 달잖아요. 네. 너무 달아도 안 돼. 딱 이게 적당히 달아야 돼요. 적당히. 그럼 네. 너무 표준말 사투리 쓸게요. 네. 너무 시끄러워도 안 돼. 시끄러워도 써도 안 돼. 시끄러워? 씌어서도 안 돼. 씌어서도 안다. 적당하게. 그게 시끄럽다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여름에 이게 온도를 냉장고 온도를 살짝 더한 냉장칸이 따로 채소칸이 있으면 조금 더 시원하게 먹으면은 진짜 바삭하고 딱 네. 맞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기가 막히네. 자, 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장윤선의 홈쇼핑이다. 네, 저희가 광고 홈쇼핑인데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지. 저희처럼 작은 매체에 막 광고 꼭 안 해도 되지. 큰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취재 편의점에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좋은 상품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니까 웃기잖아요. 그리고 네, 박지훈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 너무 맛있게 드셔주니까 그 자체로 네.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좀 뉴스 좀 하세요라는. 그리고 뭐 지역 평가르기 하지 말라고 이제 어떤 댓글창에 이제 써주신 것 같은데. 나 대구입니다. 저 대구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리고 저 전국을 이번에 대선 때 다녀봤잖아요. 지역에 다 계세요. 골고루 다 계시는데. 다 있죠. 예, 저는 이제 언론이 그리고 정치 권력이 끊임없이 갈라치기하고 편가르기 해서 지역민들을 오히려 피해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국민 통합하고 화해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고르게 다 평범하게 잘 살 수 있게 그런 나라 만들자고 비체혁명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모두 박수치고 응원하면서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하시는 동안 다 먹었어요. 시작하시죠. 네, 파김치는 광주에서 광주고. 그다음에 사과는 경북. 네. 의성 청송, 안동 청송, 안동 청송, 예. 예, 자 맛있게 사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과는 죄가 없습니다. 네 맛있는 얘기, 요게 더 재밌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뉴스를 살펴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들어왔어요. 1박 3일 일정으로 G7 정상회의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또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건데 진짜 강행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나라 남아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룰라, 마크롱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인상적인 장면인데 이게 전체적인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네. 뭐 엄청나게 깊은 얘기를 하기 굉장히 시간도 짧고 의제도 없기 때문에 이제 상견례 그리고 이제 민주왕국이 돌아왔다라는 걸 알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일단 그 소기의 목적을 네. 100%, 99%, 100% 달성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쇼라는 얘기들이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야당에서 보수 야당에서 얘기했어요. 맨날 이거 쇼다, 정치 쇼다, 네네. 남북 화해 쇼다. 근데 그 반대가 됐을 때 그런 얘기 쇼는 아무나 하냐. 쇼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야, 우리에게는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어서 맞아요. 탁현민 영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김건희가 만나자고 했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쇼인데 다시 잘 짜여진 쇼가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사진 구도 만나는 거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룰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룰라하고의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의 연대감 그러니까. 같은 게 있잖아요. 소년공과 자기도 룰라도 그렇죠. 19살 때 새끼손가락 잃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어깨에도 올리고 이렇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악수하고.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은 저 다 나름의 기획으로 나온 거거든요. 저런 네. 것들이. 네. 그런 쇼들이 그러고 알면서도 역시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돈된 느낌 네.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예. 결정적 장면은 뭐 룰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마 감명 깊게 전 세계가 봤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의전이나 일을 했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책자 같은 걸 준답니다. 남아공을 만나는데 남아공 사람이 대통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쵸. 만델라 얘기를 합니다. 만델라를 존경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걸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부터 알아가지고 한 거 아니거든요. 아마 대통령이 그 순방길에 오르면서 비행기에서 그런 자료들을 아마 숙지를 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당연히 학습해야죠. 100%. 네. 근데 학습을 안 하는 사람도 한 명 있었죠. 그러니까. 술 처먹고 프리미어리그 보다가 가가지고 맥주 한잔 해야지. 네. 그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그 MBTI로 전 I에 가깝다고 봤거든요. 네네네. 약간 내향적인 내성적인.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교를 할 때는 그렇지 않고 그런 모습 아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쇼라도 해야 됩니다. 외교는 그렇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준비된 쇼이고 본인이 비록 내성적이라 하더라도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저는 점수를 거의 만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외교 활동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윤석열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이제 네. 우리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뭐 그러니까. 맥주는 좀 하셨어요? 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소탈하다 이렇게 사실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윤석열이 정치를 잘하고 했으면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실제 그 방금 얘기했듯이 나토 정상 그 국가들이 많잖아요. 네. 보고서를 그 직원들이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정상은 뭐 이거를 근데 윤석열이 실제 하나도 안 읽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내에서. 술만 먹고? 네, 술만 먹고 이제 축구만 진짜로. 미치겠다,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겉으로 여유 있는 척 하더라도 실제로는 첫 정상회의고 본인이 중요하면 공부를 해야 될 거 해야지. 아니에요. 그리고 예. 윤석열이 언제부터 맨날 평생 검사나 했지 뭘 알아. 예. 그러면 이게 뭔가 진지하게 접근했는데 실제 그 말한 게 네. 실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올려준 보고서를 아무것도 안 읽었다 윤석열이. 심각하다, 진짜. 이게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래. 기본이 안 돼 있는 기본이 거예요. 안 돼 있는 네,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일단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또 무슨 갈 때마다 사고가 났잖아요. 이번에 가면 또 무슨 사고를 칠까. 내외가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은 막 다 맞고 명품을 쇼핑을 해서 리투아니아 언론에 나오지를 않나. 예? 뭐 무슨 별의별 무슨 뭐 한마이크 사건은 뭐 이제 기본 빵이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일단 갔는데 불안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준비를 안심이 된다. 하고 가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꾸준히 학습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기본 프로토콜이에요. 본인이 알고 싶지 않아도 하기 해야 싫어도 됩니다. 옆에서 불러주고 알려주잖아요. 저 사람의 저 정상의 특징은 뭐고 무슨 얘기를 할 때 좋아하고 그렇죠. 뭐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뭐 음식은 뭘 좋아하고 그 굉장히 그게 정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외교부에. 제가 들은 바기 때문에 뭐 정확치는 않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책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네. 이게 사실은 보고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이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 걸 활용을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그 예. 회담 과정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저 남아권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윤석열하고 우리 그 지금 영상이 뜹니다. 네네. 두 개가 이렇게 비교되는 거. 윤석열은 할 말이 없어 쪽벌이가 이러고 딴 거 보고 있고 네. 대통령도 할 말이 없어서 남아공도 그런데 만델라 얘기 같은 걸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할 말이 있으니까. 네. 근데 마찬가지로 저쪽도 공부를 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100%. 이재명 대통령이 누굴지. 예,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건 예. 이런 말이에요. 저쪽도 예. 옛날에 예. 나토나 이런 데 갔을 때. 네. 그럼 또 김건희 공부도 해왔을 거라고요. 그럼요.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많은 정상들 G7에 왜 가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뭐 준비 안 됐는데 뭐 이런 그 걱정과 우려도 있지만 일단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 군사 쿠데타를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아주 질서 있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는 아주 잘한 정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키가 그렇게 안 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 아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정상들이 다 리더들은 키가 더 작구나. 큰 중간치 이상이 예, 돼요. 예,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통령 제가 몇 번 만나보면 우리가 좀 큰가? 제가보다 좀 더 예, 큰가 예, 저만한 예, 것 같은데. 예. 정상들 보면 저 룰라는 또 예. 되게 작고 룰라는 작아요. 예. 큰 편이네 이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제 키가? 느낌에는 비판이 아니라 예. 살짝 키높이 구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들으면 가도 되죠. 그거를 되죠.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수 필요하면 있죠.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살짝 키높이 구도가 들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그건 것 같아요. 이게 키높이 구도가 이제 여자 뭐 하이힐처럼 막 이만하면 또 너무 눈에 띄잖아. 그렇지. 그건 바로 사진 찍혀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있어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있잖아. 우리 다 알잖아. 저 누구야? 푸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잘된 외교로 평가받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나토 정상회의 이제 순방 계획이 있는데 뭐 이번엔 트럼프는 만나겠죠. 어쨌든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게 전쟁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사실은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기소를 하지 못하면 2심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재판이 안 나면 2심으로 가지 못하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상은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니까 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판부에서. 네. 보석을 하면 조건을 걸면서 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김용현이 그걸 역이용한 겁니다. 풀어준다니까 안 나갈란다. 나 시간 되면 나갈 건데 조건 붙이지 마라 라고 했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걸 막는 거는 추가 기소를 하면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특검치 구성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하겠다. 기소는 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하면 발부는 거의 전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안 해서 문제지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가 계속 걱정한 거 지기현이 왜 저럴까? 왜 안 할까? 저기 심우정이가 왜 안 할까? 이런 우리 국민들 걱정이 있었잖아요. 조은석 특검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해도 지금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판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기현 아니에요? 지기현. 요 영장은 아마 다른 판사가 할 겁니다. 새롭게 그래요? 영장을 넣는다 그러면. 새로 영장을 넣으면 지기현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기현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게 되면 좀 괜히 불안하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있어서 영장 실질 심사 이게 뭐 강번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뽑기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기현이 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진행 중이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기현에 대한 불신도 있고 당연히 하지만은 이거를 지기현이 그렇다고 김용현이 뭐라고 기각을 시킬까? 이거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기현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보석이란 거를 보석이 그냥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 묶어놓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달아가지고 아무데나 싸돌아다니지 아무나 만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지기현이 하더라도 영장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뭐 영장 전담 판사가 하면 더더욱 하고 이제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비판도 받았어요. 뭐냐면은 구속 기간 내에 해고 풀어줘야지. 근데 또 다른 사유 돼가지고 또 영장 넣어가지고 계속 구속 연장하는 건 이게 검찰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는데 저는 뭐 과거는 그랬을지언정 이 사건은 그래야 된다고 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건은 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검찰이 특검이 잘한 거고 특검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또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조은석 아니지 않냐, 왜 사무실은 저기 쓰느냐, 막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서초동에 좀 오면서 건물 같은 걸 보려고 하는 게 밥 먹으러 가다가 그냥 보면 건물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 근데 이 내란 특검 자체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특검보도 꽤 되고 6명이고요. 검사 60명이고요. 수사관을 합치면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고 이게 대충 떨어져서 있지를 못합니다. 붙어서 있으면 몇 층을 한 통으로 써야 되는데 과연 서초동에 그런 위치가 있을까? 없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고검 가는 게 좀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야 거기 고검 가가지고 고검 뭐 짜고 있는데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의심들을 하고 불안해하긴 하는데 조금 그런 불안감은 결과를 좀 중간에 진행을 보면서 조금 걷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요 지금 댓글도 네가 또 나이브하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좀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수사하는 거 보고 수사 속도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새 특검이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김건희 특검도 혹시 판사 출신이라 그래서 수사 전문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지금 다 돌아다녔어 민중기 특검께서. 그거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세현 고검장 만났죠, 서울고검. 그리고 중앙지검 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 까먹어서 그 생각 아마 안 해옵니다. 만났죠. 그리고 신흥석 남부지검장까지 만났어요. 새 그 검찰청에서 김건희 사건들을 하고 있어요. 건진, 뭐 도이치모터스 등등 하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저는 잘할 것 같아. 센스가 있는 것 같아. 빨리. 그럼 가서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수사할 테니까 자료 좀 협조 잘해 주있어. 네. 검사 불러주려고 파견해 주세요. 이거 하러 간 거거든요. 필요한 일을 적절하게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좀 나이브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잘하는 것이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기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기자들 예를 들어보면은 특종 기사를 굉장히 잘 쓰고 많이 쓰는 사람이 꼭 최고의 편집국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최고의 보도국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 판단 능력. 그러니까 맞아요. 수사를 그 특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특검보와 그 밑에 검사들이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 들어오는 거 얘기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방향 정해주는 게 특검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맨날 검사들이 가져온 거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불신할 필요는 없다. 그건 개개인이 능력이 딸려서 그럴 수 있을지언정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내란 특검이 더 큰데 특히 김건희 특검은 이게 16가지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사의 한 3분의 2는 김건희 특검에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지금도 어제까지도 그랬잖아. 제일 주목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단 그리고 가지수가 너무 많아. 16가지나 되기 때문에 거기 내가 보기에 날마다 특종이에요. 매일 특종이고. 매일 특종이고 김건희 없으면 뉴스 어떻게 만들 뻔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입원했나? 예? 근데 이제 그 김승원 의원 이제 판사 네. 출신인데 방금 전에 이제 왔다 가셨는데 도이치 사건을 이제 가지고 구속 아마 시키게 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쭉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뭐 다 할 거다. 뭐 양평도로에 이르기까지 네. 싹 다 들여다보고 특히 이제 그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요게 국민의힘 명운하고도 연동되는 왜냐하면 이게 393억 토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지 않겠냐라는 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검찰이 되게 웃긴 게 막 없던 자료를 마치 이제야 처음 발견한 것처럼 녹음 파일을 막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 어이구 뭐야? 몰랐는데 거기 있었어요?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고의든 과실이든 봐주려고 했거나 눈 감으려고 했던 게 네. 이제는 더 이상 봐주거나 눈 감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서야 발견한 것이냐 못 보신 것이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번 특검에서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을 밝혀내는 거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을 막았던 네. 어쩌면 막았던 검찰이나 그 수사기관의 그 행동 작태 하나를 찾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도이치모터스는 막았던 게 지금 나왔어요 벌써. 네. 특검도 하기 전에. 그치. 특검 수사 계시 전에. 아마 이 김건희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갔다가 네. 영장이나 이름 조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막았던 사람 이창수 지금 검사장 나갔잖아요. 네. 등등도 이번 특검의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건희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막 이거 디테일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1차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네. 지금 2011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2010년 10월 20일까지가 1차인데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고 지금 2차에 지금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서 수사가 되는 건데 지금 그 뭐지 미래에셋에서 가져온 거는 여기에 다 걸쳐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파일은 아직 다 분석이 된 게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시기에 있었던 40% 수익 나누기로 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네. 김건희가 썼던 거는 대신증권 계좌하고 저거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 네. 이 계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검찰이 대신증권 계좌는 봤어요. 근데 미래에셋은 안 본 거야? 미래에셋은 안 봤어. 예. 근데 대신증권 거는 1차야. 1차고 2차에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대신증권 거를 본 다음에 여기에서는 도저히 혐의점을 우리가 못 찾겠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모르잖아요. 사실 이게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게 다 아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좌를 진짜로 어디까지 봤는지를 그것까지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를 봤어. 네. 봤더니 별 내용이 없던데 없네. 근데 알고 보니까 미래에셋 거는 안 본 거였어. 아예.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1차든 2차든 모두 김건희가 주인공인데 빼고 여기 핵심이 이 사람이 거래한 게 검찰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대신증권 미래에셋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본 거야 그냥. 안 본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봐줄 결심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저도 거 뭐 아닙니까? 검사할 때 그런 네. 거예요.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그 옛날 얘기니까
지휘부에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지휘부에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만약 이 사람, 이 지휘부나 이 우리 계통에서 무조건 찾아내라고 하면 정말 눈에 쌍찜질을 키고 찾아내겠지만 네. 지휘부가 봤을 때는 무혐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이걸 읽어보다가 네.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만약에 그걸 놓쳤다면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의혹이 없으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김건희 관련 사건은 저는 10중 8구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뭐 일부러 봐준 것도 있겠지만 네. 아니면 제발 나오지 마라 안 보고 싶다 이런 사건도 꽤 많을 겁니다. 아, 근데 이게 그렇군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김건희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뜬금없이 많았어요. 보면은 옛날부터 네네. 그 뭐 이명수 기자랑 얘기한 것도 왜 저 그렇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아까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그 동안에 살아왔던 삶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 이전에 검사 윤석열 배우자로서 내가 수사받을 거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안 거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한테 이거를 40% 거의 반띵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를 왜 그러니까. 지들끼리 나누는 건데 네. 얘가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증권사한테 왜 얘기를 해? 그걸 얘기해. 예.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 겁대가리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이런 증거가 널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다. 의지만 있으면은 네. 하나씩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안 했다라는 거고 특히 고객하고 증권사 직원과는 녹음이 다 돼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은 여기에 미스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려야 돼. 나는 10,000주 팔라고 했는데 갑자기 100만 주를 팔았어. 그럼 그 소송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100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기 때문에 예. 이건 나도 아는 사실이잖아. 예, 그러니까. 검찰이 모르겠어. 이거 녹음이 다 남아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진짜 말한 대로 박 편님 말은 길을 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여사님을 피해 안전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길을 쓰고. 예, 완전 노력한 결과다. 다 처벌받아야 돼. 그렇게 다 처벌받아야 돼. 이 사람들 다 싹 처벌해. 다 그 저기 있잖아요. 갑자기 까먹었어. 뭐요? 그 직무유기, 특수직무유기. 특수직무유기죄 예. 성립하고 예. 저는 이거는 후대에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좀 뭐 검찰청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네.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이익 아니면 자기 이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출세하기 위해서 법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다시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네. 저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네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1벌 100개 알고 전 한 1벌 100벌 100개 다 걸리는 다 사람 싹 다 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그래야 내란 같은 것도 아예 생각을 생각을 못하죠. 예, 상황이 된다라는 건데 오늘 오전 10시 7분에 국민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검찰에서 그 김상민 검사 채용과 관련해서 국정원에 자료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 명태균 씨가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김상민을 좀 도와줘라. 그 사람 그 조국 수사 때 고생했으니까 네. 좀 도와줘라. 그리고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인 그 김영선 의원을 창원 의창에서 김해 갑으로 이동. 뭐 그래서 이제 칠불사에서 만나고 블라블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죠. 근데 이 김상민 검사가 사실은 본인이 혼자 막 그 자가 발전을 한 건지 뒷배가 있어서 그런지 출판 기념회 하고 현직 검사가 그러다가 서울서 그렇지. 그래서 징계 받았어요. 이원석 그 총장한테. 그리고 결국 뭐 경선 탈락인 거죠. 예. 컷오프 탈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국정원의 법률 특보로 보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특검이 개시되는 건 7월 초거든요. 네. 검찰, 경찰 지금 레이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달려라 달려. 못했던 거는 검찰이 지금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왜 빠르냐 하면 그러니까 이창수 나가면서 문제되게 나간 거거든요. 네. 다 이만큼 올라. 제가 이 얘기했어요. 캐비넷이 지금 다각다각 증거들이 막 튀어나올라 나오고 있는데 그걸 막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이. 나오지 마라 안 몰랐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차피 특검 나서 문 열 건데 네. 슬쩍 열어서 꺼내버리는 거예요. 검사가. 하나씩.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저는 그런 맥락으로 보거든요. 최소한 특검한테 가서 저는 김상민 거 조사했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려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박지훈 검사예요? 뭐 요거 하려고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7월 초까지 예. 특검 출범하기 전까지 예. 엄청 나올 거예요. 김건희 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계속 나오고 막 마치 내가 정말 열심히 수사했거든. 레이스 한 것처럼 또 나는 이거 있어요. 하면서 나오고 나는 이거 있어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온다. 특검이 나오면 너희들 다 필요 없어 하면서 특검이 큰 걸 문 열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일단은 김상민은 가지치기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김상민이 출마한다고 나댈 때 네. 이게 누가 징계를 이원석이 했잖아요. 맞아요. 이원석이 지금의 그 저기가 아니라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심우정이 심우정이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이원석은 어쨌든 이 김건희 수사와 송경호하고 같이 이 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았고 특수부 출신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정통 검찰이 보기에도 눈꼴 사나운 거야. 그러니까 김상민이는 네. 심우정이 그럼 딱히 김상민을 지금 좋아할까?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이미 정치인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네. 징계 때리고 가지치기 검찰청 내부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 예. 누가 좋아하겠어? 저렇게 대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드려도 네. 누구 하나 막 검사들이 뭐 반발하거나 그럴 이유가 1도 없다.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좋은 거고 말했다시피 이제는 하나하나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검사들이 이제. 예. 이게 뭐 조직 보호의 논리든 아니면 지가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거 다 어쨌든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명태균 게이트 있지, 건진 게이트 있지, 그 다음에 도이치 3부, 그 다음에 양평도로 뭐 너무 많잖아요. 공천 개입, 공천 개입하면 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 명단이 나올 겁니까? 진짜 많이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그 김건희 특검이 제일 화려할 것 같아. 일단 거기에 뉴스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보는 재미가 있다. 그건 보는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특검은요, 저의 경험상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겠어. 시작하고 한 보름이나 한 달 안에 승부가 난다고 봐요. 그때 얼만큼 네. 보도를 하면서 얼만큼 구속을 시킬 수 있냐. 예.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7월 달을 좀 기대를 합니다. 7월. 그래서 휴가 안 가고 보려고 계속. 휴가 안 가고 계속 보려고. 7월 달 내도록 얼만큼의 인원들을 보도를 하고 구속을 할 것이냐. 예. 거기는 저는 국민의힘도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상당히 파란이 불 것 같아요. 파란이 분다. 이거만 봐도 김건희 뭐 새 특검 다 김건희랑 연결이 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네. 그 결국은 김건희 관련된 특검이 아니냐 세 개다 그렇게 네.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김건희 특검 상당히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앞으로 또 뉴스는 계속 김건희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평소에 복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간 정도 입원했다가 나오고 특검 수사는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회피할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 그만 만들어. 말이 웃긴 게 네. 김건희가 딱 입원을 한 게 16일인데 그렇지. 그때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서 소환 조사 요구를 받은 날이에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지금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게 야 특검 아직 제대로 출범도 안 했는데 설마 특검 안 받으려고 검찰 조사 안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검찰에는 안 가겠다. 명태균하고 같이 불렀다는 거잖아요. 명태균도 부르고 김건희도 불러서 공천 개입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수사하려고 검찰이 불렀는데 부르니까 바로 2번 나 2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이제 멀쩡히 있을 때는 네. 그때는 이제 알아서들 그렇지. 배우자라서 네. 수사를 안 해. 비상계엄 터지니까 이제 이거 해야 된다. 네.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 못해. 수사 못 받아. 네. 근데 그 탄핵되고 대선이니까 나는 대선에 대선 영향력 수 있다고 안 받아. 진짜. 새 정부 출범하니까 몸이 아프다고 하면 너 언제 받을 거야? 그러니까. 건이야 언제 받을 거니 수사는 도대체. 이게 이래요. 이게 사실 검사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정말 반반일 때 부를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은 소명이 좀 안 되는데 직접 좀 물어보자. 그러면 불송치 무혐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김건희는 달라요. 정말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증거는 거의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90% 이상 드러나 있고 네. 불러서 이제 그래요. 니는 그렇게 말았어요. 우린 기소할게요라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요. 가면 저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우울할 것 같아요. 아니 우울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좀 있으면 조사받고 좀 있으면 범죄 혐의가 구속되는데. 이렇게 많은데 좀 당연히 있으면 구속되는데 우울하지. 안 우울하면 그거 이상하죠. 네. 우울증 없는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감옥 가기 직전에 제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대화를 예. 나누잖아요. 예. 다 정말 우울하지. 10중 8 아니 다 전원 예컨대 이제 실형이 구형되고 불구속 사건이야. 네. 그럼 이제 재판이면 한 달이나 보름 있으면 선고 받잖아요. 네. 며칠 전에 만나잖아요. 네. 죽상이 얼굴이 나 몇 년 받을까? 그럼 나 1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죽상이야. 다음은 며칠 더 가는 것도 못 견디는데 네. 우울증이 생기죠. 나 우울증 올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네. 근데 왜 우울증 그것 때문에 입원하고 난리야. 네.
당연히 병이 생긴다. 숨어버려서 안 나오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피고. 근데 이제 이게 입원 정도가 막 시켜주지 못하니까 아산병원에도 진단 내린 것 같거든요. 아산병원에서. 그냥 완전 심각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입원할 정도의 어떤 우울증인 것 같아요. 저는 모르지만 의학 지식은 없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는 입원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13일 날 먼저 와서 외래를 봤다는 거잖아요. 금요일 날 외래 보고 월요일 날 입원을 한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검찰하고 소환조사 일정 좀 조율하고 있었죠 그때. 그 기간 딱 그때야. 검찰 나와 언제 나올 거냐. 언제 나올 거냐 그 얘기하고 있었어. 그리고 바로 입원을 해버린 거. 완전히 요구한 날 정확한 그 16일에 요구했다라는 거야. 검찰에서 그러니까. 나오라고 바로 그냥 들어 누워 버린 건데 버티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장이죠 이제는. 영장 들고 병원으로 가야 돼요? 영장 들고 구속 영장이나 뭐 체포 영장 이런 것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학적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울증으로 구치소 못 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요? 우울증이 생긴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우울하니까 못 들어가겠다. 판사님. 지금 상당히 우울하거든요, 내가. 내가 구치소에 있을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나 좀 잠시 후 있다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 내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영장이 집행이 됐거든. 나 진짜 지금 기분이 그럴 때 구치소 갈 마음이 없어요. 상당히 우울하거든요. 그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검찰도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어요. 특검이 뒤에 문 열고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아산병원한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우울한 것인가, 너무너무 우울해서 조사를 못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보고 뭐 그러다가 이제 호전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때 좀 부르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최소한 우리가 신발을 신겨볼 수 있잖아요. 누워있더라도. 그러면 이제 샤넬 그 백 바꾼 거 있잖아. 그치. 샤넬 신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신데렐라야? 여사님 누워 계세요. 저희가 신발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신발을 하게 볼 수 있겠다. 끼워볼 수 있겠다. 신발은. 진짜 우리가 저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신발 그 사이즈까지 알고 확인해야 돼. 거기까지 왔다. 근데 명품을 디올하고 샤넬만 받았을까? 기업들 하고 뭐 줄줄이로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약간 이해가 됐던 게 예전에 저도 명품에 이거 순위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디올이 되게 약한 거였구나. 그래서 화를 낸 중에 하나예요. 고작 이걸 받았다고 화를 내냐. 내 뒤에 그러니까. 샤넬도 있고 그게 뭐지? 에르메스도 있고 머르메스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럼 무슨 반그리픈가 긴그리픈가 하는 거 제가 몰라요 용어를. 그런 것들도 있는데 고작 200~300만 원짜리를 갖고 나한테 난리를 이제야 다 이해가 되고 저거가 됐다면 진짜 많은 것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가 쭉 줄 서 있는 거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다 이해가 돼. 말한 대로 이건 진짜 자그마한 파우치였구나. 진짜 조그마한 파우치였어.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몰라봤네. 파우치를. 진짜 그러네. 우리는 300만 원짜리면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뭐 6천만 원 넘는 목걸이에 뭐 몇천만 원짜리 가방을 신발로 바꾸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김건희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거대한 게이트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2개거든요. 명품이. 더 좀 명품 알려주세요. 샤넬 말고 뭐 어떤 게 있지? 디올, 텐디 같은 그거? 텐디 명품 아니야 명품 아니야? 텐디는 이런 명품 저런 그 명품들 들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게이트화돼서 보도가 되고 만약에 조사가 되고 특검에서 밝혀진다면 김건희가 저는 보수 진영을 그냥 무너뜨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다종다기하게 지금 여러 가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뭐 아까 제가 선거법 말씀도 드렸지만 그리고 이걸 끊어냈어야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상화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하고 끊어내고 갔어야 됐는데 지금 뭐 원내대표 뽑은 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헤어질 결심을 못했어요.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있잖아.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돌아와가지고 망해라. 준표 형님. 제가 어제 너무 재밌는 차를 봤는데 그 탑차 있잖아요. 탑차가 제 앞에 이제 출근길에 가는데
준표형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너무 재밌어요. 그 사진을 찍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랑 아니 준표형.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 시절에 오시면 아, 막걸리나 맞아, 한잔 맞아. 합시다 이런 맞아, 말을 맞아. 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맞아. 이게 뭐 이제 진보 진영하고의 소통일 수도 있고 그냥 소탈하게 그 네. 막걸리가 그런 느낌 예전에 그리고 네. 막걸리 이렇게 뭐 네. 마셨던 그것도 네. 있어요. 그게 중의적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자 그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칼럼을 네. 썼는데 한탄을 했어요. 한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용이 이거예요.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 막느라고 온 모든 국가적 역량을 다 소진했는데 이것만 그냥 그때 김건희 특검만 자기 정권 때 받았어도 탄핵까지 안 갔다. 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탄이야 한탄.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는 빼박입니다. 퇴로가 없어요. 이제 다 같이 그냥 뭐 없어요. 방법이 없어 보이고. 그 제가 우리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거든요. 그쵸. 특검을 받았었으면 요만한 걸로 끝났을 일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지금 왔으면. 맞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잘 선택을 한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가장 나쁜 선택을 송원석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친윤 쪽의 사람을 또 쓴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그렇게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듯이 위헌 정당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점점점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증거들이 드러난다면.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투표하러 나왔을 때 김건희 씨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 많이 잡혔는데 굉장히 표정이 이상했어요. 약간 불만 섞인 표정 같기도 하고, 약간 표정이 굉장히 그게 연기였나? 내가 우울하고 뭐 이렇다라는 연기였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그 경향신문하고 단독 인터뷰를 네. 했어요. 우리도 좀 요청드립니다. 인터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안 드러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내란 특검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사재판 진행 중인 것은 패스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 검찰 뭐 군 검찰 조금 다릅니다. 네. 특검이 봤을 때는 조은석 특검이 봤을 때는 다 이거를 받아서 새로 하기보다는 네. 특히 12월 3일 날 움직였던 군인들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은 거의 이제 우리가 사초 쓰듯이 쓰겠다 했잖아요. 네. 거의 기록이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그 내막도 아직 필요하긴 네. 하지만 예. 그래서 군사재판권은 안 하겠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생각이거든요. 네. 뭐 다만 안 하겠지만 뭐가 드러나잖아요. 예컨대 예. 각종 군사에 가가지고 아닙니다. 더 있어야. 라고 해야지요. 그렇죠. 뭐 그건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안 그래도 댓글에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왜 군사재판 안 하냐. 예. 그 이유는 그거예요. 거의 100일에 드러났다고 본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이 봤을 때는. 네네. 그 12월 3일, 4일 날 있었던 일은 다 드러났고 그 군인들은 대다수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막 그 부분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더 나오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저거 기사 읽어보시면 되고 내용 보면은 뭐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핵심적인 건 그런 거죠. 굉장히 오래 이게 이 사령관이 그냥 군인이 보기에도 네.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반국가 세력만 있었고 꽤 오래 전부터 이 비상계엄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 얘기인즉슨 이게 지금 군인들만 처벌을 받고 있는데 지금 특검이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란 특검이. 네. 왜냐하면 이거를 어쨌든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의심은 하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된 사람들, 빠져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씩 다 확인하는 거, 그리고 군내에 있었던 동조했던 일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력까지 네. 확인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습니다. 예. 그 윤석열의 장기 집권 시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고 주장입니다. 계엄의 진실이 아직도 어둠 속에 그렇죠.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특검에서 상세히 파헤쳐야 된다라는. 하나 정도 더 봐야 되는 게 특검에 들어갔던 거죠. 외환 부분이거든요. 외환.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특히 지금 대북 학생기 끄자마자 네. 별 문제 다 그러니까. 해결됐잖아요. 네. 그겁니다. 네. 윤석열이가 국지전을 유도했거나 내가 계엄 선포해가 하려면 전쟁 나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자료들은 만약에 곽종근은 아니겠지만 네. 정보사라든지 그때 군인들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다른 의미의 외환죄, 외환유치죄 범죄가 되기 때문에 특검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만약 이게 걸린다면
국민의힘 진짜 어려워져요. 만약 이게 맞다면. 네. 그리고 정치권하고 연결성도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진짜 어려워집니다. 자, 방금 전에 그 KBS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커진 강제 수사 가능성에도 김건희 여사 측 검찰 소환 일절 불응 확인. 네 생각이고요. 일절 불응. 네, 네. 지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다 우울하다 그러고 말죠. 조사가 안 되면 바로 영장으로 갈 겁니다. 그 거부하면 뭐 체포영장이든 네. 구속영장을 발로 하든 네. 그렇게 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안 나가겠다. 나는 조사 안 받을 거야. 내가 포토라인에 외서 이게 너무 확고한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그렇게 엉성하지가 않잖아요. 이제껏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인데 이건 네. 뭐 제 개인적 의견인데 지금 우리 장유선 기자님 말씀처럼 네. 그냥 김건희 지 스스로 나는 그런데 안 나가 나 못 써 이렇게 하고 빠져버리니까 네. 윤석열이나 이 밑에 사람들이 네. 야, 못 쓴단다, 야, 못 나온단다 하면 야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가서 하나 휴대폰 주고 우리가 하나 뭐 포토라인만 한번 못 써. 그러니까 그게 맞게 다 했던 아니 그렇게 난 그치, 인식이 돼요. 맞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좀 정치를 법을 좀 알거나 그런 어떤 그런 수치심을 알거나 한다면 나 갖고 가야 되냐 그러고 뭐 얘기하고 조율할 건데 아마 김건희는 난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모든 걸 미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게 윤석열이나 예. 검찰 부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통화. 김건희하고 비화폰으로 33분. 7월 달에 통화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예,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예. 윤석열이 먼저 김주현한테 일반 폰으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1분 정도로 짧아요. 그 다음에 김주현이 저기한테 아니 저기한테 이제 김건희가 네. 김주현한테 네. 먼저 전화해요. 먼저 하죠. 전화를 18분 네, 정도 해요. 하죠. 그다음에 끊긴 다음에 한 4분 정도 있다가 김주현이 김건희한테 다시 한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해보면은 너무 웃긴 게 네. 비화폰은 윤석열이 써야지 지는 왜 일반 폰으로 하고 왜 김건희가 비화폰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를 그냥 상식으로 구성을 해보면은 김주현한테 전화 야 우리 와이프가 전화한다니까 좀 받아봐 얘기 좀 들어봐 하고 용건이 이거였어. 나도 그래 보여. 네. 그 다음에 김건희가 전화를 해. 제가 진짜 포토라인은 못 쓰거든요.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셔야죠. 제가 가오가 있지. 내가 지금 이거 회사 저 어떻게 보시고 지금 저 검찰 조사 못 받아요. 김주현 어떻게 그럼 김주현이 그러면은 어떻게 끊고 네. 그 다음에 3, 4분 이제 검찰총장이든지 뭐 어디 알아본 거야. 그 다음에 여사님 저희가 출장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나도 그래 봐요. 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딱 맞네. 딱 맞아, 딱 맞아. 시간 정황으로 한 거지만은 거의 맞을 거예요. 맞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검사들이 가가지고 폰 반납하고 하고 했잖아. 거기 정호처 안 예, 가해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 3일 오후 4시 8분에 김주현이 17분 49초 통화하고 바로 이어서 김주현이 김건희한테 15분 58초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7월 7일 날 이원석이 박성재한테 그 수사권 도이치 수사권 다시 달라 그랬다가 거절당하고 박성재한테 그리고 7월 20일 날 창성동 별관에 가가지고 검사들이 휴대폰 뺏기고 조사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딱 떨어진다. 근데 오늘 완전 두 사람 빙의다 빙의. 김건희 빙의 완전체. 계속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생각이 그 들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 내가. 진짜 소리 많이 지르고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몰라! 못 가! 니들아 하세! 이래 가서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논리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몰라! 이랬을 것 같아. 김준일도 해봐 그거. 맞아 힘들다. 아니 전데요. 그랬을 거다. 근데 지금 기사 딱 맞아. 지금 기사 웃기잖아. 절대 못 간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니 뭔데? 일절 못 간다. 네가 뭔데? 일절 부릉. 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게 이거 지금도 몰라! 안다! 그렇게 보도된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 아 오늘 막 파김치 먹고 사과 드시고 소리 지르고 진짜 출연료 더블로 줘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열심히 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출연료 따따블로 줘야 돼.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댓글창에 크크크기 막 넘쳐났다. 네, 아유,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그래도 김건희 씨, 건희 씨는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못 피한다. 라는 받아야 말씀을 돼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울린가 김치 꼭 사서 드시고요. 네, 경북 사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